안녕하십니까. 전공의 별과 저입니다. 70년대를 풍미했던 대중가수가 있습니다. 로디 스튜어트라는 가수죠. 지금 한물간 가수지만 70년대, 80년대는 상당한 인기 누렸던 그러한 스타이죠. 로디 스튜어트라는 가수는 상당한 바람둥이였습니다. 그는 굉장히 아름다운 미녀들과 많은 연애를 하였죠. 모델, 영화배우, 가수, 이런 주로 엔터테이너와 유명한 상류층에 있는 여성들과 많은 연물을 뿌렸던 매우 유명한 가수이고, 그러한 바람둥이 기질로 굉장히 오명이 있었던 그러한 가수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있죠. 이분이 영국 사람인데, 같은 영국계의 어떤 미녀 모델과 데이트를 하다가 차였습니다. 이 사람이 약간의 나르시스트적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인데, 연애를 했을 때 굉장히 그 상대를 유혹적이면서도 다른 여성한테도 눈을 돌리는 그러한 연애를 했던 사람으로 아주 악명이 높았던 가수입니다. 근데 이렇게 여성 편력이 심했던 이 가수가 어떤 모델한테 한마디로 차이고 나서부터는 스탠스가 확 바뀝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사람이 다운된 정도가 아니죠. 심한 슬럼프에 빠지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우울증이 심해지고, 한마디로 그의 어떤 캐리어나 삶이 망가지는 모습을 몇 년 동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활동도 잠시 중단된 상태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서 이 사람이 병원도 입원하고 치료도 받고, 한마디로 이별의 후유증으로 많은 시간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제가 많은 사람들과 상담하면서도 느끼지만, 이러한 약간의 나르시스트적인 어떤 전개상을 가진 연애, 나르시스트가 아니더라도 연애가 일반적으로 자신감과 우월감을 가진 그러한 파트너가 순간의 다이나믹이 전환되면서 그 가치가 순식간에 폭락이 되면서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연애를 할 때 내가 언제나 갑이었어. 상대는 을이었어. 제가 갑을관계란 말을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언제나 프라이즈였고 상대는 시커였어. 내가 언제나 프라이즈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이나믹이 확 전환되면서 내가 차이게 된 거야. 연애를 할 때는 내가 언제나 갑이었어. 내가 상대를 언제나 밀어내는 스타일이었고, 상대는 나한테 언제나 미련을 가지고 나한테 애걸 하고 나한테 매달리는 그런 기조에 상당히 센세이셔널하고 상당히 나르시스틱한 연애를 즐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상대 X가 나를 멀리하다, 그리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회피하고 결국에는 나를 차버렸다. 자, 이렇게 본인이 소위 말하는 높은 프레임에서 자신감과 우월감을 가지고 연애를 오래 한 사람이 관계가 어느 날 이게 전환이 되는 순간은 그 연애 다이나믹의 폭락이라서 느낄 수 있는 그 좌절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로드 스튜어트 가수처럼, 여러분 되게 연애 이별 경험이 있으시지만 그 이별 후에 되게 3개월, 빠르면 3개월, 늦어도 1년 안에는 회복을 하고 정상적인 연애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본인이 우월한 스탠스에서 연애를 하다가 다이나믹이 전환되는 사람들은요, 상당히 충격 여파가 심합니다. 내가 언제나 갑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을의 관계로 떨어져서 굉장히 비참한 그러한 바닥으로 떨어질 것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 예측 불가능에 대한 일종의 보상입니다. 일종의 처벌이죠. 그리고 상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되냐, 후련함, 통쾌함, 그런 것도 아닙니다. 상대의 심리가 도골 때립니다. 상대의 심리도 자기가 그렇게 우월한 스탠스에 있었던 그러한 나르시즘이 아닙니다. 상대는 이미 감정을 정리했거나 이 남자에 대한, 이 여자에 대한 가치가 별로 그렇게 높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를 버거워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회피하고 도망가는 기조이기 때문에 이게 더욱더 그 사람들한테는, 이 사태가 전환된 상태를 당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예측 불가능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위험 요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상당한 그 예측 불가능이 가지고 있는 연애 다이나믹의 어떤 충격이거든요. 이게요,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로 확증될 수도 있고, 예측 불가능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상당히 당황스럽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 연애란 것이 이러한 예측 불가능이란 구조와 함께 상당히 취약하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해라. 본인이 그리고 관계가 안정될 때 너무 자만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그래서 연애를 하실 때는 언제나 제가 냉정하게, 언제나 맑은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차분하게 분석하면서 조심스럽게 연애하자는 말을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디어의 폭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의 어떤 폭주의 시대죠. 하루에도 수천 개의 광고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나 음악을 보면 연애를 굉장히 이상주의적으로 낭만적으로 표출합니다. 그러나 제가 늘 얘기했듯이 연애란 것은 사악합니다. 그리고 아주 정글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탄탄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취약한 구조가 연애이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언제나 냉정한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연애를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다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상대가 좋다고 해서 너무나 많은 애정을 투자하고 자기 있는 모든 것을 갖다 바치고 상대를 프라이터라이즈하고 상대를 받들어 모시고 이렇게 너무 잘해주면 대개는 차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해주고 집착을 많이 했던 분이 또 같은 기조에 의하여 제외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 컨택을 잘하면, 내가 의뢰 스탠스에서 상대한테 너무 잘해주고 너무 맞춰주고 너무 집착을 했기 때문에 차였을 경우에는, 그러한 이별 당시에서 여러분이 노 컨택을 잘 해주면 오히려 상대가 다이나믹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화되면서 여러분한테 다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연애를 어떻게 하였든지 간에 지금 현재 이별된 상태에서는 역시 제가 늘 얘기하는 서로 연락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위치를 사수하는 이 노 컨택 기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재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많죠. 상대를 너무 사랑했고 상대에 대한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였기 때문에 내가 재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란 판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 재회가 불가능하다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잊지 못하는 나의 마음, 상대와 다시 잘해보고 싶다는 이 절망감적인 이 느낌, 이거를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여기에 대한 제가 한 가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힘들 수도 있지만 연애란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마지막인 모습으로 그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버린 그 상대는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의연하고 침착하고 독립적이고 자신감이 있었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매달리지 않고 이별을 그대로 수용하고 walking away 하는 사람은 언제나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는 여러분을 매력 있는 남자, 매력 있는 여자로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분들은 재회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이 처참하게 매달렸다면 대개는 그런 기조이죠. 그들은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게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을 처참하게 매달렸던 나약한 사람으로만 기억하고, 이게 잔인하지만 그런 모습으로만 기억하기를 그들이 원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발전되고 아름답고 더 성숙하고 더 매력 있는 사람, 더 성공적인 사람이 되긴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들의 나르시즘이고 그들의 어떤 정당성에 대한 어떤 합리화입니다. 즉, 내가 버린 남자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백조였어. 내가 오리 새끼라고 생각해서 찾는데 알고 봤더니 공작새였어. 알고 봤더니 백조였어. 이럴 때 느끼는 좌절감 때문에 여러분을 버린 여자친구는 여러분이 계속 망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뚱뚱하고 신체적인 매력이 없고 감성적 매력이 없다고 해서 버리는 남자친구도 여러분이 계속 그런 좋지 않은 모습의 여자를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신체적으로 아름다운 여인이 되고 여러분이 좀 더 신체적인 매력을 구가하고 또 더 성숙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그러한 여인이 되었다면 그들은 이별을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여러분이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도 상대 X를 그리워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이별이 재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 다음 여러분이 생각해야 하는 그 다음 단계는 복수입니다. 뭐 어떠한 식으로 복수를 하냐,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더 매력 있고 더 성공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여러분을 버린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이 힘들어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한테 상처를 주고 여러분을 버렸던 사람들은 그들은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비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정말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측 가능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거 정말로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무언가 변화하고 더욱 발전되고 더욱 매력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들은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과의 이별에 대해서 후회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 여러분 자신에게도 좋은 것이고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이면서도 안전한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신만만하고 굉장히 강한 면모에 그들은 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재회를 이끄는 방법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